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페인에서 온 여기자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한국에서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2024년 8월, 저는 한국의 광복절 취재를 위해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광복절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했고,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싶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울의 거리 곳곳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이날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랑스러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취재가 진행될수록 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뉴스 채널과 온라인 포럼에서 한 가지 이슈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 고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일본의 내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스쿠니 신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 신사가 단순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은 일본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주범들이 합사된 곳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A급 전범들이 이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매년 이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사 참배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참배가 시작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고 한국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날수록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꾸준히 이곳을 참배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일본 내에서만 논의되는 줄 알았지만 주변국들, 특히 한국과 중국에게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으며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단순한 전통적 행사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참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야스쿠니 신사의 본 이름은 도쿄 쇼콘자로 메이지 천황에 의해 1869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기원은 에도 막부 말기에 개국에 반대하는 100여 명의 사무라이를 탄압한 안세이 대옥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본래 목적은 조슈번에서 나고 자란 이토 히로부미 등이 막부와의 싸움에서 숨진 자들을 추모하려는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일본의 국가적 영웅들을 기리는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1930년대 동안 군부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령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사로 만들었고 이는 야스쿠니 신사를 더더욱 중요한 곳으로 급부상시켰습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아갈 즈음 가미카제 특공대, 즉 자살 특공대원들 사이에서는 야스쿠니에서 다시 보자라는 인사말이 마지막 인사로 유행할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1945년 일본이 망하고 연합국 군대가 들어와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해 통치를 시작하자 야스쿠니의 세력도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이 패전한 이후
연합군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일본의 주요 전범들을 재판에 회부했고 이들 중 일부는 A급 전범으로 분류되어 사형을 당하거나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A급 전범들은 전쟁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들이었기에 그들의 죄는 매우 무겁고 명백했죠. 그런데 1978년 이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급 전범이 기려지는 이 신사를 일본의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은 전쟁을 미화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매년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어요.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신사 참배는 단순히 일본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해왔고 이는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서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일본이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이 참배를 통해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사자들을 기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많은 일본 국민들은 이 참배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더 이상 현재의 일본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치와 깊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했죠. 저는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취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쯤 저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온 시위입니다. 저는 이 집회에 참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뉴스나 책에서만 접했던 이야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죠. 집회가 열리는 날, 저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결연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던 생존자 중 한 명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담담히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인정해주길 바란다는 할머니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의를 위한 목소리였고 더 이상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저를 더욱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일본에서 온 한 젊은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는 일본에서 온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로서 저는 우리 정부가 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국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그의 말은 집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일본의 미래 세대가 과거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국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대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은 과거를 직시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도 이러한 변화를 원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단순히 외교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관한 문제였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실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취재를 통해 만난 사람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본에서 온 용기 있는 젊은이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오늘을 바라보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하고 과거의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를 멈추며 피해국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아시아 국가들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며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그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